안녕하세요. 힘빼 유튜브의 힘빼유입니다. 오늘은 힘빼유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힘빼유에서는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이 천일의 눈맞춤이란 책은 제가 첫째 아이 100일 때쯤 읽었던 책이에요. 100일 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진짜 너무 힘든 순간들이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뭔가 끈을 붙잡고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책을 꺼내 들었던 순간 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고요.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저는 아이의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저자도 이 3년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천일의 눈맞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천일의 눈맞춤이란 뜻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를 위한 시간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천일 동안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천일의 눈맞춤이라는 이 제목을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줄을 그어가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읽어볼게요. 천일의 눈맞춤이란 내 아이의 눈에 비친 나를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보상하고 회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것은 곧 나 자신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첫 시간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이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다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됐는데, 천일의 눈맞춤은 아이에게 비춰지는 나에게 비춰지는 아이, 함께 교감하는 그 순간순간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천일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내 자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처받거나 어린 시절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치유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이승욱이라는 분이세요. 이승욱이라는 분은 뉴질랜드에서 정신분석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렇게 한 20년 정도를 정신분석가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의 사람들도 만났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간을 봤더니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자신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남의 험담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뭐 할 때마다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구강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구강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가 남의 험담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일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 구강기에 빠는 욕구, 먹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만족스럽게 채우면서 살았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구강기에 나의 그 구강기에 충족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나쁜 쪽으로는 비난하고 남을 욕설하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가면 비평가가 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남을 험담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평가,
그다음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는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좌절을 겪었지만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릴 때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이 시기에 나의 부모는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때 나의 부모가 나에게 했던 상처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좌절을 겪게 했던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지만 내 아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엄청 고집쟁이의 떼쟁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너 어릴 때 진짜 많이 울었어 막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어릴 때 고집이 엄청 셌는데 참 잘 자랐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분리불안이 아주 심한 아이였던 거예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에게 부모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더 떼어놓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일을 하셔서 어쩔 수 없었지만 저의 마음보다는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를 고모집에 맡겼고 고모집에 맡긴 뒤에 제가 잠이 들면 저는 놔두고 늘 동생만 데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엄마가 없다는 허무함과 그런 좌절 뭐 그런 다양한 이런 복잡한 마음에 정말 자지러지게 몇 시간씩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하지만 저 잘 극복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적어도 내 아이가 분리불안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애착으로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조금 시기를 늦춰서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보냈었고요. 둘째도 그럴 예정이고요. 저는 정말 다행히 제가 느꼈던 뭐 그런 감정들을 제 아이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이에게는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서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보면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지 싶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남편이 배가 고프다면 막무가내로 막 화를 낸대요. 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 누구죠? 나예요. 늘 짜증내고 화내고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애야? 3살 먹은 애보다 못해?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남편은 아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내적 구조, 상황에 대한 불만을 스스로 다독일 제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래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맞대요. 제어 능력이 없대요. 아이들 제어 능력 없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참을 수 없죠.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죠. 자기 조절력을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은 자기 조절력을 배워나가야 될 시기야 제어 능력을 배워나가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제어 능력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저는 진짜 이거를 너무 공감하면서 읽는 게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아이를 대하는 걸 보면 정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내가 내 아이에게 똑같이 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치게 좌절을 겪지 않게 한 경우 또는 너무 많은 좌절을 겪게 한 경우에 모든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좌절이 되었던 경험들을 내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아빠가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내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겠다. 내 아이에게 건강한 정서를 주겠다. 이거의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아이는 나만 바라봐요. 왜? 나와 엄마는 하나라는 동일시를 하거든요. 엄마와 내가 하나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막 좋아 하고 웃으면 아이는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이 와서 늘 아기를 보며 막 흐느끼고 있고 울면 아이도 같이 슬픈 거예요. 제가 늘 불만을 이야기하면 늘 짜증을 내면 아이는 그냥 짜증이 나는 거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마 힘빼 유튜브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은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내 남편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시 나의 원가족과의 경험 때문은 아닌지,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정말 그냥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을 안고 부모가 되었더라도 육아를 통해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기의 탄생은 곧 새로운 나의 탄생이기도 하다. 공감되시나요?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누가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환경에서 그 어떤 결핍도 좌절도 겪지 않고 살겠어요. 누구나 적당한 결핍, 적당한 좌절, 적당한 실패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힘은 내 스스로 내 주체에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아이가 어떤 힘든 상황을 겪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과 좌절에 하고 쓰러지는 사람보다는 펄떡 일어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오늘부터 혹시 나와 내 배우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는 없나? 그리고 내 원가족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맛보았던, 경험했던 좌절, 실패들이 내 아이에게 투사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힘빼유는 오늘 저 시간 천일의 눈맞춤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는 것과 정말 많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힘빼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